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순간은 언젠가는 끝이 오기 마련이죠. 이 눈부신 하와이의 석양처럼 투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 94세의 워렌 버핏도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주주들 앞에 선 그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원래 하와이에서 지금 휴가를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좋은 바다, 이 푸른 바다를 그냥 즐기려고 했는데 이 투자 역사에 한 페이지가 남을 만한 정말 중대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을 하고 있다. 94살에 워렌 버핏이 결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60년 동안 그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 투자 제국을 건설해 왔는데 그의 다음 후계자가 결국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와이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이 버핏의 마지막 메시지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느낀 어떤 감정 그리고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좀 한 번에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2025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를 제가 한번 총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잔하고 시작해볼까요? 이 60년 동안 이 한 회사를 키워온 94세 노인이 2만 명의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렉 아벨이 연말에 이 회사의 CEO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간 회의장은 이제 침묵에 빠지죠. 잠깐 이렇게 침묵에 빠졌다가 곧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거의 한 2만 명의 주주들이 전부 일어서서 10분 동안 워렌 버핏에게 기립박수를 보내주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그동안 60년 동안의 어떤 노고와 이 주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버핏의 이런 성실함에 존경을 표하는 것 같았어요. 이걸 보고 좀 웃겼던 게 버핏이 웃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근데 이 기립박수가 말하는 게 두 가지 의미일 수 있다. 하나는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고 이제 다른 하나는 그거죠.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만 물러나라. 너가 물러나서 기쁘다.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농담을 던졌는데 정말 버핏다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웃으면서 좀 씁쓸한 마음으로 버핏을 보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버핏이 버크셔의 부회장 그렉 아벨한테 지금 CEO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데 이 승계 계획을 버핏의 자식들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그렉 아벨도 물론 자기가 될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그전에도 버핏이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예상은 하고 있었을 텐데 정확히 언제 될지는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버핏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렉 아벨한테도 조금 놀라운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버핏 하면 버크셔 하면 버핏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버핏이 떠나는 이 순간 주주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핏은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내가 버크셔 CEO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버크셔 주식을 팔 생각은 단 1도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이 한마디가 정말 주주들한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줬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창업자가 자기 주식을 정말 끝까지 보유한다는 것은 내가 만든 이 배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을 주는 메시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 그렉 아벨이라는 사람도 버핏 밑에서 정말 꾸준히 일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버핏의 투자 철학,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문화, 그리고 이제 사고 방식까지 정말 버핏과 많이 닮아 있을 거예요. 그걸 알고 버핏도 아벨을 믿기 때문에 이 버크셔 주식을 전혀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주한테 심어주면서 너희들도 이 주식을 팔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 기립박수가 10분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 진짜 인상 깊더라고요. 뭔가 좀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예전과 다르게 좀 말수도 느려지시고 이래가지고 오래 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는데 시작하기 전에 아니야 다를까 마지막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버핏이 이렇게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렉 아벨이 이끄는 버크셔의 항해도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달라질지 그동안 버핏이 해왔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달라질지 내년부터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레버리지 투자부터 뭐 밈 주식의 밈 코인까지 정말 모두가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고요.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버핏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많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이번 주주총회에서 느꼈지만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현재 3천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억지로 투자하지는 않을 거다. 정말 우리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꾸준히 기다릴 거다. 3천억 달러가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3천억 달러는 거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인데요. 그러니까 버핏이 그냥 현금만으로 삼성전자 기업 전체 거의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하나도 안 쓰고 계속 투자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이번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또 밝힌 게 있는데
최근에 이 3천억 달러 중에서 100억 달러를 거의 한 회사에 투자할 뻔했다고 말을 했어요. 투자를 고려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어떤 뭐 가격이나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였겠죠. 그러면서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100억 달러의 투자 기회를 고려했지만 진짜 좋은 기회가 온다면 진짜 한 1000억 달러의 투자도 지금 당장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3천억 달러 중에서 1000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 현금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만큼 버핏은 이 언제든지 과감하게 투자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과감하게 행동하는 버핏의 투자 철학입니다. 버핏은 진짜 좋은 기회를 위해서라면 정말 끝없이 기다릴 수 있지만 정작 이렇게 좋은 기회가 딱 왔을 때는 빠르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마치 우리가 활시위를 당길 때에는 뭔가 신중하고 천천히 당기지만 막상 우리가 목표를 포착했을 때는 빠르게 화살을 놔주면서 목표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인내심과 과감함의 조화가 참 투자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좀 시장이 많이 불안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현금이란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0%가 마이너스 20%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현금을 들고 있다가 좋은 기업이 싸게 나오면 이득이죠. 그냥 들고 있는 현금을 빠르게 태우면서 마치 슈퍼마켓에서 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만났을 때 쓸어 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버핏은 또 지금까지 밝히지 않는 이 자신만의 투자 꿀팁을 방출했는데요. 기업의 재무를 분석할 때 손익계산서를 보기 전에 이 재무 상태표부터 본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손익계산서는 이 한 해 동안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얼마나 벌었는지 나타내주는 재무제표고, 반대로 이제 재무 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기업이 들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금액들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인데요. 이건 저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버핏이 그동안 밝힌 적이 없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정말 이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재무상태표를 먼저 보는 습관은 곧 이제 회사의 기초 체력을 먼저 판단한다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 뭐 기업을 분석할 때 뭐 5년치, 10년치 재무상태표를 빠르게 이제 분석을 하는 편인데, 이를 통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부채와 자본 구조가 이렇게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1년치 재무상태표만 보면 이게 좀 제한적이지만 뭐 5년에서 10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 회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대충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의 변화는 그 회사의 역사와 DNA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무 분석을 할 때 이 재무상태표를 잘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현금, 부채가 현금에 비해서 얼마나 있는지, 부채가 자본에 비해서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자본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좋겠죠. 버핏은 항상 이 미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미국 말고 다른 데에서 태어나기 싫을 정도로 미국에서 태어난 게 가장 큰 인생의 행운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요.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이 버핏의 사랑은 정말 확고합니다. 버핏은 예전부터 미국에 절대 반대 배팅하지 마라, Never bet against America, 이런 철학을 꾸준히 말해왔는데요. 미국을 의심하지 마라, 이런 철학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명심할 만한 그런 좋은 버핏의 마지막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핏이 이제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한 경고도 날렸는데요. 버핏이 말하기를 이 미국의 GDP의 7% 정도가 지금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한 3% 정도면 유지 가능한 수준인데 지금의 7%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사실 좀 버핏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조금 심각한 경고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이 GDP의 7%나 넘는 숫자가 이제 재정 적자라는 것은 그동안 돈을 많이 써왔고 부채가 점점 커지면서 이런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최근 그 버핏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도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이 도지의 노력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버핏이 말하기를 이 도지가 하고 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나라도 하기 싫은 일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게 그만큼 계속 쌓아둔 것을 한 번에 이렇게 좀 삭감하고 줄이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좀 미국의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위험성을 좀 경고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핏이 이제 또 현재 트럼프 정권 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관세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는데요. 버핏이 말하기를 이건 큰 실수다. 관세랑 무역은 절대 이
무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무기와 협상 카드로 쓰면서 이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게 좀 못마땅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버핏 입장에서는 이 자유무역은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각 나라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 제품을 생산을 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서 서로 이제 이득을 보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반대로 미국은 뭐 농산물 이런 소고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서 서로 이제 교환을 하면서 이득을 보는 구조인데, 이제 그 기조와 반대로 지금 트럼프가 보호무역과 관세를 때리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이런 버핏의 발언이 좀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건 아직 뭐 트윗이나 이런 거 올리지 않았는데 버핏을 비판하는 트윗을 트럼프가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놀랍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버크셔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그 버핏이 작년에 애플 주식을 팔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는데요. 이 애플에 대해서 과연 버핏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많이 궁금하시죠? 이제 그는 여전히 주주총회에서 밝힌 게 애플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애플 주가가 만약 떨어진다면 더 사고 싶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버핏이 작년에 애플 주식을 꽤 많이 팔았지만 어떻게 보면 버핏이 이제 애플 주식의 가격이 높다고 판단해서 매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애플 주식은 팔았지만 이 애플에 대한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두터웠다.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애플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버핏은 다시 애플을 사모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버크셔는. 이렇게 저는 좀 느꼈습니다. 사실 버핏이 애플을 정말 그렇게 많이 팔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버크셔 지분의 1위 주식은 아직 애플입니다. 네, 아직 애플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도 버핏처럼 이 기업을 사랑할 수 있어도 주식을 영원히 사랑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버핏도 애플을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2016년부터 투자를 했는데, 작년 기점에서 애플 주식을 버핏은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 뭐 한 번 팔았던 주식이라도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기업이라면 팔았어도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왔다, 그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 기업에 대한 분석, 내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는 영원히 가져가되, 이 주식을 매도 결정하는 것은 순간순간 그 시점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걸 느낄 수 있었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크셔의 또 다른 주식,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에 대해서는 버핏이 사실 좀 그동안 많이 사왔거든요. 버크셔에서 지난 2년간 정말 다른 주식은 많이 팔았어도 이 옥시는 정말 꾸준히 모으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버핏이 이 옥시덴탈을 전체를 인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까지 했는데 버핏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옥시덴탈을 좋아하지만 옥시덴탈을 완전히 인수할 계획은 아예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 정말 흥미로운 발언은 일본 종합상사 투자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버핏이 말하기를 일본 무역 상사를 50년 이상, 어쩌면 그거보다 더 오랫동안 보유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50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년이면 버핏은 몇 살이에요? 144세가 됩니다. 네, 말도 안 되죠. 일본 상사는 사실 그 버핏의 가장 최근 투자 중 하나인데, 그러면 사실 거의 한 90세 넘는 나이에도 일본 상사에 처음 투자를 한 거란 말이죠, 버핏은. 근데도 이렇게 몇십 년 길게 보는 거 보면 정말 버핏은 영원히 단타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90살에 투자하더라도 몇십 년을 내다보는 버핏의 투자 기간은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이 일본 상사에 대한 버핏의 투자는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데요. 그동안 미국 주식만 열심히 투자해온 버핏이 최근 몇 년에는 이제 이렇게 일본에도 투자를 하면서 조금 글로벌적인 투자에도 발을 뻗쳤다, 그러면서 여전히 입증해냈다.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성공적인 투자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뭐 찰리 먼가가 예전에도 버핏한테 주주총회에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만큼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자신이 옛날 투자할 때보다. 그래서 그 말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다. 버핏이 규모가 커진 것도 있고, 사실 버크셔가 규모가 너무 커졌으니까 미국에서 인수하기 좋은 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다 대기업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본 상사에도 투자를 발을 디딘 건데, 근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규모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미국 주식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크셔의 후계 구도에 대해서 버핏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렉 아벨이 CEO를 물려받게 될 것이고, 이게 확정난 건 아닌데 이사회한테 추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버핏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 결정, 이런 사업 운영이나 투자 결정, 이런 모든 것은 그렉 아벨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벨 말고도 보험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이 아짓 제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아짓에 대해서는 정말 버핏이 정말 놀라운 찬사를 날렸어요. 이 앞으로 10년간 나올 모든 인공지능과 이 아짓을 바꾸려고 해도 나는 아짓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요즘 모두가 이 AI에 열광하는데 버핏은 앞으로 10년간 나올 모든 AI보다 이 아짓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만큼 아짓제인의 보험 분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버핏은 제가 봤을 때 이 그렉 아벨과 아짓제인이 정말 강력한 듀오다. 앞으로 버크셔의 10년, 20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사실 이 그렉 아벨과 아짓제인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이 후계 구도는 수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주주선언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주총회에서도 찰리 몽거가 죽고 난 이후로 후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버핏이 꾸준히 힌트를 줬죠. 이제 그렉 아벨이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버크셔는 안정적으로 승계가 될 것 같습니다. 버크셔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도 그만큼 이렇게 후계자들을 믿고 지지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버핏이 남긴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아마도 이거였을 겁니다. 버크셔 주가가 50% 빠져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니까요. 이 말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투자 포트폴리오가 하루아침에 반토막 났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릴까요? 잠은 얼마나 못 이룰까요? 하지만 버핏의 이거는 그냥 투자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는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내재 가치를 믿기 때문이죠. 그는 또 이런 멋진 비유도 했어요. 우리에게는 이 성당과도 같은 시장이 있지만 성당 바로 옆에는 카지노가 붙어 있다. 우리는 이 카지노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이 비유가 얼마나 절묘한지 모르겠어요. 이 주식시장은 한편으로 이 성당처럼 신성하고 가치 있는 곳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좀 흥분하고 배팅하는 카지노와 같은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관세 이슈로 시장이 많이 흔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하지만 버핏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그저 일시적인 소음일 뿐인 겁니다. 사실 50% 하락해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사람한테 뭐 몇 프로, 10%의 하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좀 과민 반응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4월 2일 이후로 그 좀 많이 심각했던 이 하락세가 지금은 대부분 회복된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이게 끝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하락이 만약 또 온다면 우리가 무조건 패닉하는 것보다는 이 변동성을 이용하려는 이 마인드셋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성당 옆에 카지노를 구분하고 우리가 이 카지노에 유혹되지 않는 이 태도, 즉 투기가 아닌 본질적인 가치 투자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버핏이 60년 동안 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의 마지막 주주총회 94세의 워런 버핏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그의 지혜와 인사이트는 나이가 갈수록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믿으세요. 현금을 무기처럼 소중히 간직하되 진짜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히 배팅하세요. 주가가 아닌 기업의 가치를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50%의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강한 멘탈을 키우세요. 이 버핏이라는 별은 저물지만 그가 남긴 이 가치 투자의 길은 영원히 계속 빛날 것 같습니다. 그렉 아벨이라는 새로운 선장과 함께 이 버크셔 제국도 앞으로 30년, 60년을 꾸준히 항해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카지노 같은 시장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 성당처럼 꾸준히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지혜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하와이의 푸른 바다에 몸을 맡기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투자도 이 바다와 닮았어요. 때론 잔잔하고 때론 거칠죠. 하지만 멀리서 보면 항상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버핏처럼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에서 우아하게 서핑하듯이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히 뛰어드는 그런 균형 잡힌 투자자로 성장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타민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알로하.